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유시민의 알릴리오를 들었는데 후반부부터 들었는데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유시민 작가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이야기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저희 1타 강사급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진짜 거의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의사결정자부터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이 다 봐도 이해가 될 만큼 너무나 명쾌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하위 70%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그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급하는 액수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 지금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V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를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액수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 있는 사람들은 왜 줘?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지급을 해봤자 내년에 연말정산이든 소득신고든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수익으로 잡히는 것들을 세금으로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50조 정도의 그 국채를 발행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통화량의 문제는 향후 10년간 5%씩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은 완만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라든가 김상조 실장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 국회가 이거를 통과시키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이거 그냥 전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고. 이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건지, 필수적인 건지를 정말 유시민 작가가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진짜 유시민 작가는 진짜 한국이 나온 보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최고의 진짜 제갈량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는데요. 다는 못 봤지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처음에 정의당 얘기했을 때는 진짜 울컥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찬성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게 왜 작년 여름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3개 정도만 봐도 정의당의 지지율이 15%에서 지금 한 3, 4%까지 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왜 떨어졌고 그 지지율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보면 되는데 과학적 데이터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젊은 청년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더 했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은 어때요? 라니까 김종인은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분의 말을 해석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 밖이라면서 비평을 포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살짝 그 얘기를 해요.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검찰이 노면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노면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들을 비공식적으로 다 알아봐서 결론을 받았는데 그 기관들이 전부 다 확인한 적이 없다고 비공식적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기관, 검찰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확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검찰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는지를 이제 몇 달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 보자고 하면서 씩 웃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오늘 9시 뉴스에서 MBC에 이 기사가 나올 거를 예감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나를 손볼 시간이 없으신가? 그래서 씩 웃어요. 네. 저는 오늘 유시민 작가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가 진짜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유시민 작가의 헌정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MBC 9시 뉴스가 빵 터지면서 와, 진짜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커뮤니티나 인터넷이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검색어 1위로 지금 윤석열 최측근이 나오고 채널A 기자가 나옵니다.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게 뭐냐. 채널A 기자가 신라젠의 대표였던 이철이라는 분, 지금 현재 감옥에 계신 분한테 편지를 써서 네가 유시민의 치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은 너에 대해서 형도 감해주고 네 가족들 지금 다 조사할 건데 다 구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협박이 아니다. 내 뒤에 검사장이 있다 하면서 검사장과 자기와의 통화 내용도 녹취나 이거 다 들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의 협박에 가까운, 위협에 가까운 어떤
저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큰 그 위협을 느꼈다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 박연차와 노무현 대통령 생각났어요. 그 박연차가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흠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치부나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데자뷰로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채널A가 얼마나 그 조국 사태 때 난리였어요. 이게 뭐 JTBC하고 조중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채널A는 24시간 조국 할 때였잖아요. 오보도 너무 많이 터뜨리고. 근데 거기에 그 이동채라는 기자가 사실은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예, 왜냐면 이렇게 쓱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검사장 누구냐고 막 검색어 떴는데 그냥 MBC 뉴스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한동훈이라는 게. 검사장이 한동훈이나 뭐 윤대진이나 몇 명 없잖아. 그 최측근에. 이 사람과 이 한동훈과의 이 진짜 이 추악한 커넥션이 나오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유희건 기자가 질투할 것 같아. 이 기사 보고. 내가 저기 성은을 입은 줄 알았는데 이동재가 성은을 입었었네? 질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이 보면은 항상 언론과의 유착된 검사했을 때 한동훈이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예전에 카톡방도 그렇고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 한동훈과 이 윤석열의 관계는 되게 특수해 보여요. 단순히 뭐 친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보면은 윤석열의 심기까지도 관리하는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한동훈에 대해서 한 번밖에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유시민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한동훈이 자기가 어떻게 기자를 사주해가지고 저런 게이트를 꾸밀 생각을 하며 아니면은 윤석열이 시켰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저 둘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 보통의 어떤 그 선후배 관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마치 한동훈이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이 무슨 와이프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늘 느끼지만. 네. 그리고 채널A에 지금 입장문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MBC가 잘못했다는 거야. 니네가 몰카 찍고 니네가 녹취록 거기 허가 없이 공개했으니까 니네 취재윤리 위반이야 그러는데 저는 채널A가 취재윤리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채널A 그 승인 보류 판정 났잖아요. 지금 4월 한 중순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채널A는 언론사가 아니지. 예. 이 편향을 넘어서 거의 범죄를 한 거고 자기들이 검찰과 유착해가지고 사건을 꾸민 거고 예 지금 그 피의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회유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유시민을 잡아넣기 위해서. 저는 이 승인 취소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얘네들이 꼬리짜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이명박 때 맨날 이게 그 문제가 불거지면은 비리가 불거지면은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맨날 꼬리 자르게 하고 또 다른 사건을 덮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널A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금 저 보수 언론이나 지금 이 검찰이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나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처음에 이 방송을 했을 때 지금 보면요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걸 가지고 유시민을 저기 한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유시민 그 언론이나 검찰이 이게 움짤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악어리를 튼 게 누구냐? 진중권이에요. 진중권이 뭐라 그랬어요? 망상에 기초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유시민 작가를 정말 그 진짜 인격을 거의 말살할 정도의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를 언론들이 진중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진중권을 통해서 하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이거 검찰을 쉴드 쳐주는 데 써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중권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양대 조교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거 보면은 정말 거의 놀라울 정도예요. 저 검찰이 저런 범죄 집단을 저렇게 남겨둬도 되나?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는 것밖에는 다 떠올리지 않을 만큼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게다가 이 최성희 같은 경우도 법정에서 아침에 한 말이 다르고 오후에 한 말이 달라요. 한 달 전에 한 말이 다르고 5분 전에 한 말이 다릅니다. 매번 바뀌고 누가 질문냐에 따라 그 기류가 어느 껴냐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5분 전에 한 얘기도 기억 못합니다. 매번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을 타고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그냥 라이어처럼.
그냥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얄팍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랑 이런 거에 늘 가까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실력이 없잖아요. 이런 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머리가 나쁘잖아. 그러니까 계속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이게 이 사람이 생존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좋다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진중권이잖아요. 진중권이나 윤석열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보면은 인간 사회를 다 계급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욕망이고 출세고 학벌이고 유명세예요. 왜?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거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이들은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거에 되게 몰입하고 즐거워해요. 어떻게 보면 포식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본능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등장이 결국은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라는 거.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시사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 이런 인간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이 사회가 퇴보할 수 있고 정말 탁해지고 혼탁해지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인성도 안 되고 의리도 안 지키는 인간들은요,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둘 필요도 없고 우리 삶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저런 사람들을 마치 스타로 포장해서 어떤 권력자로 무슨 영웅으로 포장돼서 저렇게 상품화돼서 우리가 소비하게끔 하는 것도 진짜 저는 이거 국가적 낭비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채널A하고 TV조선이 지금 승인 보류 판정이 나왔거든요. 오늘 MBC 뉴스 같은 경우도 TV조선이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딱 내렸어요. TV조선 입장에서는 채널A 보내는 게 낫잖아. 네, 권력은 검찰을 개로 이용하죠. 검찰은 다시 또 언론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죠. 근데 보세요. 권력은 검찰한테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이용한 검찰은 또 언론에 당해요. 마수라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요, 서늘한 건 언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무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언론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언론 개혁을 하지 않고 저 썩어빠진 언론을 징벌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그 어떤 권력도 언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언론의 프레임에 낚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최강욱이나 황희석이나 김우겸 같은 이 장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